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산단 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여도초의 공립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도초 인근에 사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코앞에 학교를 두고도 매일 아침 원거리 통학길에 내몰린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도초 인근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버스 대기 공간. 아이들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여도초를 두고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여천초를 가기 위해 이곳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다른 아파트엔 이마저도 없습니다. 전세버스가 좁은 단지 입구를 비집고 들어오면 이 일대는 매일 아침 전쟁터가 됩니다. 저기가 차들이 못 오게 버스가 들어오면은 막아줘요, 저기서. 버스 타고 가요. 버스 기다리는 거. 코앞에 여도초를 두고도 왕복 1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로 아이들을 통학시키는 학부모는 분통이 터집니다. 최근엔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여도초의 입학을 전면 개방하라는 연명서를 전남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가까운 학교 놔두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애가 그 고생을 왜 해요? 1시간 동안 차만 타고 있어도 피곤해요. 여도초는 여수산단 입주기업 출연금으로 세워 한 해 운영 예산 일부를 기업들이 분담하고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나 산단이 운영비로 투자하는 금액은 전체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올해 여도초와 여도중의 운영 예산은 110억 원, 산단 입주기업의 분담금은 12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가 보조를 받는다면 똑같이 내 자식이라 생각한다면 같이 혜택을 받게끔 해줘야죠. 그러나 여도초 공립화를 반대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역학교 경쟁력 약화에 부채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1학년에 있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요구 학생들은 100% 다 받았거든요. 수업 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더 키워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도초 학부모들은 공립화를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산단 기업들이 운영비 부담을 핑계로 공립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 교육청은 여도초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립화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출마한 소병철 손은무 예비후보 측이 관건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두 선거 캠프는 순천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구성원들에게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고 현직 통장도 특정 후보를 위해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어제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주민 입주까지 끝난 아파트 단지의 시행사가 뒤늦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지구 개발을 앞두고 진행되는 사전 행정 절차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건지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삼산지구내 1,200여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년 동안 묶여있던 도심 내 공원 지역이 해제되면서 들어선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개발사업 시행사는 최근 들어 이 삼산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지구 개발에 앞서 이루어지는 주요 행정 절차임을 감안하면 앞뒤가 크게 바뀐 겁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수용 무효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이중의 해석이 가능해 발생하게 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순천 삼산지구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영산강청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치유의 목적으로 사후에서 이 삼산지구를 종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업체 측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치유의 목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뒤늦게서야 삼산지구 민간사업 시행자와 순천시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순천시가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축소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번 달 까지 수사 마무리해가지고 송치할 예정입니다. 송치 여부는 아직 결정 안 됐고요. 네네. 지금 단계는 수사 관련된 사항이어가지고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민선 7기 당시 순천시와 사업 과정에서 직접 협의를 통해 진행한 사업인 만큼 면제 여부를 받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팽배합니다. 아파트 주민 입주까지 끝난 특례 사업에 뒤늦게서야 슬며시 진행되고 있는 환경 영향평가.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꼼수 행정 의혹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한 환경 행정의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양식 생산 지원 등 24개 사업에 63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스마트 양식시설 구축과 자동화 시설, 어류 양식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395억 원을 투입하고 안정적인 물김 생산을 위해 14억 원을 신규로 투입해 김 산업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이상수온 대응 장비와 백신, 면역 증강제를 보급하는 등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과 복구 사업도 추진합니다. 전남 지역의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에 대거 합격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지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 787명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공무원 등에 합격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미래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한 내실 있는 직업교육을 비롯해 자격증 취득비 지원, 학점제 교육체계 구축 지원,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는 원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내 집 앞, 내 가게 앞에는 주차가 안 된다며 적치물을 놓아두고 있어 주차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원도심의 한 건물. 도로 갓길에 만화방 입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만화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차가 건물 앞에 주정차할 수 없게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화 저 간판이요. 참 못 쓰게 한다고 그저께 막으면은 외지에서 와도 보기 안 좋지. 인근의 또 다른 골목 역시 마찬가지. 건물 앞에는 타이어, 물통, 화분 등 각종 적치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목포 하당의 상가 밀집 지역. 주정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 표시가 있지만 가게 앞마다 주차 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게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외부 차는 주차를 금지한다는 안내판은 도로 갓길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차량을 그 옆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그걸 치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상인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가게 앞에 다른 사람이 차를 세우면 손님 통행이 불편해지는 등 장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흥선은 돼도 되는 건지 아는데 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로막아 버리면 제가 어떻게 장사를 해요? 차량 운전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게 앞이라고는 하지만 주차할 수 있는 흰선이 그어진 곳까지 적치물을 두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항상 가게 앞에 이렇게 꽃갈콘들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여러 바퀴 이렇게 돈 적이 많거든요. 그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 부족에 내 가게,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이기적인 시민의식은 관광 목포가 아닌 불법 적치물 천국이란 말이 나오게 할 정도로 목포 이미지 실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라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재해 예방 사업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정비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재해 예방 사업 180개 지구와 하천 정비 사업 72개 지구 등 3개 분야에 3,885억 원을 투입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재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긴급 정비하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응급 복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백운산 자연휴양림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야영장 일부 시설을 부분 휴장합니다. 광양시는 산림휴양 기능을 확장하고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야영장 데크시설을 휴장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휴장 기간 산림 레포츠 시설과 유아숲 체험원 조성, 숲속의 집 개축과 야영데크 규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공사와 관련이 없는 휴양림 내 다른 시설은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들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목포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출근을 하다가 변압기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그런데도 목포시와 한전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뒤로 변압기가 인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어른 한두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좀 도로 쪽이라 너무 몰라도 이쪽에는 조금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죠, 이제. 변압기가 인도에 설치돼 있다 보니 통행이 불편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한 시각장애인이 출근을 하다 변압기에 부딪혀 이마를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았다면 둥글게 마무리가 되었거나 보호막이 있었다면 제 이마는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목포 지역에 설치된 변압기 현황과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인도에 설치돼 있고 안전장치도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점검 등을 할 권한이 있는 목포시가 변압기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만 4천 명에 달하는 목포시 장애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를 430대나 길거리에 방치하겠다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전과 목포시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를 위한 공익소송 절차에 나서는 한편 변압기의 안전시설 마련과 지중화 설치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흥군이 전국 최초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를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가입을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고흥 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을 맺고 만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 만기 매달 70만 원 이내로 만기 시에 7%의 이자를 적용하는 고금리 적금 상품을 출시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각 읍면을 통해 올해 첫 대상자 396명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 군민 의견을 수렴해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 나간읍성 민속마을에서 오는 24일 정월대보름 행사가 다채롭게 열립니다. 순천시는 오는 24일 2024 순천 나간읍성 정월대보름 행사가 오전 10시 김빈길 장군 추모제를 시작으로 횃불 들고 성곽 돌기, 전통 민속놀이, 달집 태우기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순천 나간읍성 정월대보름 행사가 세시 풍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올 한 해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인 만큼 행사 당일 나간읍성을 무료 개방할 계획입니다.